친절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친절을 하지 못한 때가 있는 거지. 핵심을 전달하되 둘러가는 방법은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을 때 돌직구거나 아니면 배려한답시고 돌려 말하는데 돌려만 말하다가 핵심을 못 전하거나 돌직구로 말을 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돌직구 파트의 볼륨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가 사실은 원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볼륨을 높이면 돼. 이게 영어로 치면은 not a 법비. 옛날에 이런 거 배웠던 적이 있었을 수 있어요. A에다가 확 액센트를 줄 수가 있고 but B에다가 확 액센트를 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다 but B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현장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컨텐츠를 처음 만드는 사람들한테 뭐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내가 잘 만들려고 하면 만든 게 있어야 된다.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야 그 안에 잘 만든 것도 나오고 못 만든 것도 나오고 그러니 일단은 꾸준하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이렇게 끈기가 있고 근성이 있는 분들이 꾸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내기 시작해요. 엄청 신나해요. 블로그를 썼는데 블로그에 막 방문자 수가 5,000명이 되고 막 유튜브를 했더니 막 30일 만에 막 수익화가 되고 구독자 수가 막 몇천 명 단위로 늘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나요? 굉장히 신나죠. 근데 그거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사실은 이걸 시작한 이유가 되게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였는데 이걸 너무 잘하느라고 본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A가 아니잖아, B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A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너무 즐거우면 어때요? 안 들어가요, 그 얘기가. 근데 그때는 어디에다가 좀 이렇게 악센트를 줘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B다 라는 거에 먼저 강조를 두는 거예요. 있잖아. 이걸 이렇게 잘하고 싶었던 이유 자체가 일을 되게 잘하고 싶어서였던 거잖아. 그럼 이게 잘 됐어. 그러면 이제 일을 잘하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아.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 자신이 세운 목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긍정해 주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맞아. 그렇다. 내가 B를 할 땐 A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다르게 말해볼게요. A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B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왜 A를 하고 있어?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되게 비난받은 느낌이 들면서 기분도 나빠, 하고 싶지도 않아, 왜 내가 갑자기 혼난 기분이 들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가 이게 비단 성인과 성인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인과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 얘기예요. 엄마랑 저랑 되게 사이가 좋은데 엄마는 여전히 저한테 되게 돌직구를 날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는 남편한테 친절해야 된다를 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절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친절을 하지 못한 때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남편이 지난날 술을 되게 많이 먹고 들어왔어요. 나는 친절해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이 남자를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런 상태가 됐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야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편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말이 곱게 나가게 생겼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얘기를 할 때 야 결국 다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거에 목표를 준다라고 하면은 네가 술을 먹고 들어왔을 때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일단 해장을 시켜주고 술을 깨워주고 기분이 좋을 때 그때 또 이렇게 먹으면 그때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가 중점을 두는 건 사이좋게 지내는 거에 있잖아.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랑 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남편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느낌 되게 다르다는 건 거죠. 핵심을 전달하되 둘러가는 방법은 상대방이 A 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너 사실 되게 B 해야 되는 거잖아. 너가 하고 싶은 건 B잖아. 잘 생각해봐. 우리 목표는 B에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에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A를 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정말 작은 화법의 차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차이라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도움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와, 근데 이거 영업사원들한테도 되게 필요한 기술 같은데요? 뭔가 고객을 설득하는데 그렇고 애기 다룰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치. 맞아. 너무 좋은 에피소드인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니네 되게 재밌게 놀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돼 안 돼? 왜 이러면 재밌게 못 놀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말을 듣거든. 근데 거기에서 야! 친구한테 장난감을 안 주면 어떡해? 이러면 으앙 하고 울면서 헤어지는 거지. 그럼 그 모임이 끝나요. 그러면 이게 설득도 안 되고 각자 울기 시작하고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 엄만 내 맘을 몰라. 막 일로 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공동의 목표. 원래 본디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 B에다 방점을 두고 not A를 뒤에 두는 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핵심은 전달하되 굉장히 둘러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말을 되게 지혜롭게 하는 법, 센스 있게 하는 법에 대한 질문이 정말 이렇게 무한히 나올 줄 몰랐어요.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는데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지혜들을 나눠주셔도 좋아요. 편안하게 여러분 생각 같이 교류하는 그런 댓글창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대화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다음 영상은 뭘 가져오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